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그리고 29일 양일간 열리는 인디 보드게임 마켓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벌써 준비가 됐어요. 열렸고요. 전체 리스트를 통해서 게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어요. 대략 지금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한 100개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 100개의 게임들을 다 소개는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아트가 이제 토요일에만 판매되는 게임들이고요. 요 주황색 아트는 일요일, 그리고 플러스 표시는 이제 양일 모두 출시되는 게임이니까요. 게임 소개 듣고 이 게임을 사고 싶어서 토요일인데 일요일 갔거나 일요일 게임을 토요일 날 갔거나 이렇게 시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꼭 요거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소개는 이 지금 리스트를 보면은 전체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작가님들께서 등록을 해주신 그냥 그 등록 순서인 것 같은데 저는 편의상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트릭 덤플링이라는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트릭 테이킹인데 2만원에 현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일러스트가 굉장히 귀여워요. 우선 일러스트가 굉장히 귀엽고 재미난 트릭 테이킹이에요. 재미난 포인트가 만두가 한 판이 딱 10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트릭 테이킹이 리드스트라고 해서 선이 낸 카드를 따라내잖아요. 낸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그 트릭을 따내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두가 딱 10개까지라서 10개가 넘어가면은 그 10개를 넘어간 만두는 이제 제거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룰북이 있는데 리두스트를 새우를 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내 카드에 새우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니까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9니까 괜찮죠. 없으면 아무거나 내도 됩니다. 냈고 내면 순간 1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숫자 7이 제거가 됩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때 이게 뒤집혀지면서 이게 이제 2, 4, 3이긴 하지만 이걸 세트를 같은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만두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주문 메뉴니까 새우만두가 우선순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수를 낸 사람이 이 트릭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트릭 테이킹을 살짝 변형시켰는데 굉장히 재미난 그런 요소로 인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룰북만 봐도. 예, 그리고 뭐 이제 어퍼라든지 인정 이런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또 특수 카드 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트릭 테이킹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은 현장에서 한번 즐겨보시고 뭐 2만원 이 가격으로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오리오리 탐관오리입니다. 역시 아까 그 만두 한판 같은 작가님들이 있어요. 같은 회사,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성문고라는 그런 팀에서 같이 출시된 게임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클라이밍 게임입니다. 클라이밍을 전문적으로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는 트릭 테이킹이긴 하지만 카드 게임류를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역시 이 오리오리 탐관오리도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약 링크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클라이밍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임인데 룰이 또 살짝 또 변주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들이 있고요. 1에서 뭐 5, 9, 10, 20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클라이밍이니까 앞사람이 낸 사람보다 더 높은 숫자를 내면서 밟아가야 돼요. 그리고 페어를 낼 수 있는데 최대 2장까지 붙일 수만 있다고 해요. 그 2장을 동일한 신분을 이길 수 있는 게 여기 사또입니다. 사또가 가장 세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이 사또를 밟을 수 있는 게 뭐 혁명이라고 해서 14라는 그 민초, 여기 있는 이렇게 민초드 카드들인데 이 다른 종류로 3장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혹은 아메거사가 포조라고 같이 붙여서 내면은 그 사또를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뭔가 약간의 또 다른 변주를 준 클라이밍 게임입니다. 뭐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보면 또 달무티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클라이밍 게임류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컨셉이에요. 또 한국적 테마잖아요. 오리오리 탐관오리까지 이 목성문고 그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로스팅 패닉입니다. 말 그대로 로스팅이라는 게 이제 커피를 볶는 그런 테마잖아요. 그래서 주사위가 준비되어 있고 요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홀더 같은 그 위에 이게 실제 구조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콩들이.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스푼이 진짜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콩 하나를 겨우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스푼으로 내가 주문받은 그 카드에 맞게끔 커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설탕들을 떠가지고 메뉴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게임이고 내가 풀 때 상대편은 주사위를 던져서 콩이 나오면 그때 스톱 하고 또 상대편이 콩을 볶을 때 만들 때 또 반대쪽에서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나오면 스톱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막 잘 떠가지고 누가 먼저 더 빠르게 많은 주문들을 완성했는지 그걸 겨루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피지컬이 좀 중요한 게임이죠. 그리고 주사위 운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한 번 또 한 삽 떴는데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요소도 있고, 룰은 이 영상 보시면 이게 이제 보드라이브로 이어지더라고요. 보드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은 손맛전자 빠른 수리입니다. 맞아, 손맛전자 빠른 수리. 판컬처스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역시 현장에서 판매를 16,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또 되게 옛날 우리 레트로 느낌이죠. 레트로 느낌인데 카드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서로 양측에서 누가 먼저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엔 숫자가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섞여 있는 숫자를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가전제품 고장날 때 옛날에 이렇게 때리잖아요. 때려서 수리한 것처럼 좀 그런 테마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으로 때리면 숫자가 왼쪽으로 간다든지, 오른쪽 때리면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왼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런 특수 카드들을 사용해서 숫자 배치를 잡고 카드를 바꾼다든지 해서 어쨌건 숫자를 최대한 먼저 오름차순으로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역시 규칙 자료, 여기 링크에 룰북까지 담겨져 있으니까요. 룰북도 한번 보시고, 특히 이제 여기서 예약 구매를 하시면은 게임당 1,000원을 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구매하실 분들은 꼭 예약을 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액트 맥베스입니다. 요거는 역할 추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 수리 그 카드 게임하고 똑같은 판컬처스에서 출시된 게임인데요. 이거는 전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협력 추리입니다. 미스테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각 준비된 시나리오 맞게끔 그 미션을 이제 성공을 하는 탈출, 그러니까 여기서는 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탈출을 성공을 해야만 하는 협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나리오가 제법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시나리오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당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별처럼 빛나라 로켓대입니다. 로켓대, 이거 일본어로 많이 외쳤던 단어긴 한데, 자, 요거는 카드 덱빌딩 게임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게임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체험 게임이고요. 체험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게 아마 시판이 이제 되겠죠? 덱빌딩인데요. 이제 아이돌을 육성하는 느낌의 게임이에요. 아이돌마다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있어서 이 셋이죠. 이 셋을 모아서 엔딩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래서 카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주얼, 뭐 인기, 실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카드를 내가 획득을 하려면 이 밑에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셋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덱을 3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스케줄이라고 해요. 그걸 스케줄을 3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 둘, 셋 이게 모으면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카드 한 장은 완전히 내가 습득을 하고 밑에 능력이 발동되고, 그럼 이 문양을 영구적으로 획득이 되는 거죠. 그 획득된 문양들이 이렇게 수가가 되면은 이 꿈을 완성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임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각 카드마다 어떤 것을 앞으로 놓고 어떤 것들을 내가 획득해서 밑에 능력들을 쓰는지 그런 순서들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이돌을 육성한다는 테마. 이것도 요즘 K-POP 뜨잖아요. 그래서 덱빌딩류에 참신한 것들, 또 이런 것들 한번 즐겨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게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가차스 듀얼입니다. 요거는 듀얼로 1대1로 서로 대결하면서 즐기는 게임이고요. 역시 현장에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연해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이고,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로 진행되는 그런 TCG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보신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가차라는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가차. 룰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 있었다. 맞다.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참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 보통 우리가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튜토리얼을 즐기듯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구나 아실 수가 있게끔 설명을 또 잘 해놨어요. 진짜 이런 게 솔직히 게임을 판매하지 않잖아요.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성껏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든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카드를 뽑고 카드를 내려놓고 티켓존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만큼 가차존에 뽑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운빨로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트래시존으로 뽑히고, 이게 나중에 메인 덱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좀 재미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덱빌딩이 이제 내가 보고 골라오는 개념인데, 이거는 가차라는 약간 랜덤바를 그냥 아예 컨셉으로 내세운 게 재미난 것 같습니다. 이상 가차스 듀얼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요, 플로토미라는 게임이고요. 이건 이제 그 지킬 앤 하이드, 그 작가님의 건일 작가님께서 출시된 클라이밍 게임인데, 되게 1대1 전용 클라이밍 게임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게임도 그렇고, 이 게임과 동시에 같이 나온 게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클라이밍 게임이긴 한데, 또 1대1 전용입니다. 역시 둘 다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예전 텀블버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텀블버그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관련 영상은 이제 저희 우주TV에서도 룰 영상을 옮기기도 했고, 서로 낸 카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카드의 행성이 올라가게끔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내가 이미 빨간색 행성을 놨으면 상대편은 그 행성을 빼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드스트가 역으로 흘러가는 개념인 거죠. 내가 낸 카드를 상대방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카드를 빼고 다른 카드를 내야 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더 이상 낼 수 없을 때까지 내고 나 패스 하면 이제 그게 트릭을 따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이 돼서 카드를 냈고 결국 내 손패를 다 털어야 되는 게임이고요. 각 행성마다 5개가 있는데 이제 숫자별로 비대칭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재미난 요소가 A라는 행성 카드가 있는데 중간에 일식 토큰하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뀜과 동시에 행성이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재미난 요소가 있고 상급자용에서는 이제 낸 카드를 못 낸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상급자용 룰에서는 집중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카드만 내야 돼요. 대신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내려가게끔 놔야 되는.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 특정 한 카드가 많이 남으면은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액션으로 한 번에 털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즐겨보시고 고급 모드를 즐기시는 게 좀 더 좀 이 게임에 좀 참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현장에서 즐겨보시면은 이게 룰은 살짝 클라이밍 게임에 비해서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한번 즐겨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시 건일 작가님께서 함께 아까 플로톰이랑 같이 출시하는 히파커스 요 이름이 둘 다 어렵습니다. 히파커스입니다. 히파커스. 이거는 아까 플로토미보다 좀 더 심플한 느낌이에요. 이건 숫자가 없는 트릭 테이킹입니다. 카드를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 손패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손패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내가 어스를 하나 낼 수 있고 혹은 2장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이거 3장 낼 수 있고 근데 3장까지가 낼 수 있는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은 내가 2, 3 내도 되고 아니면 하나 내고 나머지 또 4개가 붙어있는 또 그 중에 하나 셋을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찢을 수는 있는 건데 어쨌건 이렇게 붙어있는 3장은 찢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찢어낼 수 있는 거고 3장은 무조건 한 번에 3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내가 이 트릭을 이겼으면은 이 트릭의 점수가 상대편의 패 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상대가 더 이상 그 트릭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점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왼쪽 플레이어가 이겼으면 이제 어스 점수는 4점을 먹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더 많은 카드는 상대편이 된 카드가 점수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고요. 내가 만약 어스를 내고 상대편은 뭐 파란색을 냈어요. 그러니까 녹색을 내고 파란색을 냈으면 내가 딴 트릭이 많으면 그게 집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초반에 많이 따버리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지만 후반에서는 그 많은 패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그래서 여기 설명했지만 트릭을 딸수록 카드가 약해지는 약간 딜레마를 담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해보면 약간 오묘한 밸런스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앞선 플로톰이랑 똑같이 트릭 테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세트로 구매하시고 즐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림자 반지입니다. 그림자 반지는 역시 현장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요. 하지만 시연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 그 룰북 봤었는데 룰 보니까 옛날에 그 쿠였나요? 쿠같이 내 역할을 블러핑으로 숨겨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액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할들이 이렇게 보조표가 있는데 이 3장의 카드를 역할을 나눠갔는데 한 장이면은 약간 약한 능력이 발동되고 그 중에 2장이 있으면 강한 능력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사 저는 2장 있으니까 당신 공격해서 데미지를 입힐게요. 뭐 이렇게 발동을 했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블러핑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도전을 해가지고 상대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으면 도전한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말이 도전한 사람이 맞았어.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은 거짓말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약간 그런 블러핑 역할을 담은 게임이에요. 이제 들키게 되면 3장의 패로 가지고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섞어가지고 다시 3장을 받고 진행해서 결국은 체력 토큰이 모두 다 떨어지면은 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 공격도 있고 뭐 힐도 있고 상대편의 피를 흡혈하고 그런 능력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뭐 솔직하게 쫄리는 분들은 솔직하게 진행을 해도 되고 근데 계속 그대로만 갈 수 없는 게 한 번 누군가가 틀리면 모든 패를 섞어가지고 다시 나눠갔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한번 현장에서 즐겨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제 응원 많이 남겨주시면 판매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게임은 인컨버서블입니다. 그래서 현장 원래 소비자가는 4만원인데 현장에서 2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딕신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텔레파시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4 곱하기 4 사이즈의 그림 카드들을 놓고요. 그 코드네임처럼 하나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나머지 팀원들이 뽑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협력 게임입니다. 4개의 형용사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줄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깔든지 세로를 깔든지 그렇게 줄에다가 놔서,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신비한이라고 달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무시무시한, 온화한.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신비한 게 뭘까요? 그걸 고르는 거죠. 가장 나 이게 신비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고른 사람은 그 신비한 걸 고르면서 이야기를 약간 스토리텔링 풀어나가게 되고, 무시무시한 걸 또 골라서 풀어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정 카드를 안 골랐으면은 통과돼서 또 다른 4장을 받아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깔든지 이렇게 깔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그 마지막 하나가 딱 살아남으면은 성공하는 그런 협력 추리 게임이에요. 꿈속을 헤매인다,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카드가 이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인상적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딕신류 그런 거 그림을 보고 뭔가 상대방끼리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 게임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은 붉은 미궁입니다. 자, 이 게임은 현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이제 약간 카드로 진행되는 게임인데요. 잡히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카드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카드를 놓고 지금 현재 룰이 오름차순이면 이거보다는 높게 카드를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이 엔티티라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공포 주인공이 얘가 오른쪽에 손패에 놔서 이 친구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왼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점점 나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카드를 쓸 때 내 왼쪽 패를 쓰게 되면 얘를 만나게 될 일이 더 빨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오른쪽 카드를 또 써야 되는 거고, 그런 재미난 요소? 카드의 핸드 사용에 제약을 걸어둔 이 요소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티티랑 2번 조우하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는 패배되고 종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누군가는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티티에게 누군가가 잡히기 전까지 나만 살아남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겨루는 그런 게임, 카드 게임인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킹스타 카드 게임입니다. 베이킹스타 카드 게임은 허베리 게임즈에서 출시되었고요. 판매하고 있고요. 예, 현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22,000원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패키지랑 뭔가 이거 지금 샤방샤방한데요. 굉장히 출시 게임이네요. 그냥 이미지 컷이 아니고 게임 자체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만드는 제빵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디저트제를 모으세요인데요. 게임의 홍보 영상, 그 다음에 설명 영상, 자료 링크까지 아주 굉장히 좀 뭔가 진짜 제대로 게임을 만드시는 것처럼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트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게임 보시면은 이 레시피 카드가 있고, 그 레시피를 완성하는 재료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카드에 맞게끔 셋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밑에다가 배치를 하면 완성돼서 옆에다가 치워두고 또 새로운 레시피를 놓고, 그런 식으로 내 손에 있는 카드를 관리하는데, 그냥 그렇게 레시피만 모으는 게 아니고 액션 카드들도 있어서 적당하게 상대편하고 약간 인터랙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편과 뭐 레시피를 바꾸기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또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레시피에 있는 옆에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카드는 아무래도 별이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별 5개를 먼저 모으면 되는 그런 레이싱 요소까지 있는 게임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네요. 응원합니다. 예, 이거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킬링 레빗 확장팩입니다. 이게 킬링 레빗이 확장팩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기본 본판도 있었나 보죠?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킬링 레빗, 협력 디펜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확장판은 그러니까 본판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확장팩을 포함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판매는 본판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펀딩 페이지도 있네요. 현재 이제 확장판은 펀딩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즐겨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 펀딩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맞네. 31일에 끝나니까요. 이 행사가 28, 29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겨보시고 괜찮으시면은 펀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명 영상도 역시 유튜브로 준비되어 있고 설명서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에가 이제 보스들이고요. 이제 이 게임의 난이도에 맞게끔 보스들을 펼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토끼들이 계속 펼쳐지는 방식이에요. 인원수에 맞게끔. 토끼들을 제거하려면 이제 각자 플레이어들끼리
공격 카드들을 내려놓아 가지고 이 데미지를 입혀서 얘네들을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거될 때마다 이제 그 제거된 토끼의 피해력만큼 보스들도 데미지를 입는데, 그것은 여기서 신기하게 이 앱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지금 25니까 합쳐서 50이고요. 이 카드가 제거되면은 자동적으로 4가 딱 카운팅이 깎여서 46으로 되고, 그래서 보스 토끼를 체력을 0으로 만들면 플레이어가 이기는 겁니다. 계속 이제 쫄따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보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스들마다 이제 저마다 다른 우리들에게 주는 디버프 능력들이 있고요. 이 기본 도구 외에도 이제 고급 도구들도 있어가지고 고급 도구들을 사용해서도 여러 콤보로 서로 협력을 해서 잡는 그런 재미까지 잘 담겨 있다고 해요. 기본판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장이 되면서 더 다양한 뭐 도구라든지 데스토키라든지 보스 데스토키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조합 도구랑 캐릭터 카드까지 추가됐다고 하니까 좀 더 리플레이성도 많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어플을 통한 스토리 모드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또 괜찮네요. 그래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게임 현장에서 즐겨보시고, 매트까지 본품은 15,000원, 그리고 매트는 8,000원, 그리고 프로모 카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펀딩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또 협력 디펜스 게임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더지 게임즈에서 나온 게 또 이제 킬링 레빗 외에도 이렇게 방탈출 게임, 플라토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더지 게임즈의 두 번째 게임은 웨이 아웃이라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방탈출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드릴 그럴 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어플을 사용한다는 것. 기본에 언락을 즐겨보셨다면 언락이 이제 앱을 통해서 그 시간 체크도 체크지만 어떤 것과 어떤 카드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또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앱을 개발하시는 약간 앱 개발자가 있으신지 팀 내에 그런 앱을 활용한 게임들을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도 그런 스토리 게임을 통해서 방탈출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언락 게임처럼 이제 한 게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테마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나 가지고 심령사진, 뭐 마법의 숲, 푸푸대작전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연습 게임용으로 10장 들어있는 게 완전히 그냥 한국판 언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즐겨보시고 어떤 완성도가 있는지는 즐겨보신 분들이 또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죠. 스포니까. 다만 느낌 정도만 어떻게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웨이아웃과 함께 플라토 요리의 별이라는 게임도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한 행사에서 벌써 3가지의 게임을 시연하고 있는데 역시 이 게임도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품은 3만 원이고요. 벌써 확장팩까지 있네요. 5,000원이면 추가가 구매 가능합니다. 이 게임도 현재 지금 그 펀딩 페이지에서 펀딩을 하고 있는데요. 텀블벅에서 펀딩은 끝났네요. 이 게임은. 플라토는 끝났고, 게임은 되게 파스텔 톤으로 귀엽게 생겼네요. 캐릭터들을 고르고 메뉴들이 있고요. 재료들이 있고요.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 도구라고 하죠. 도구들도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재료들을 얻으려면은 그 지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라든지 숲에서 나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가 나눠져 있어서 그 재료로 이동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재밌는 요소고요. 재료를 구매하거나 이동할 때도 주사위를 던져서 이 주사위에 나온 눈금의 토큰을 가져와서 이걸 토큰으로 갖고 있다가 토큰을 내면서 AP 포인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갖는 것처럼 채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이동은 이제 그 지역에서 대각선으로는 안 되고 전후좌우로 되고, 대신 2개를 사용하면 아무 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리를 완성하려면 가장 중앙으로 다시 와서 완성을 해서 레시피 카드를 또 받고, 이런 느낌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카드로만 진행해도 될 법 싶은데 이 보드의 구조, 3 곱하기 3의 구조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AP의 토큰을 모은다는 점, 그런 요소들이 좀 재밌고요. 이상 플라토 요리의 별이었습니다. 다음은 렛츠 런입니다. 이제 코카트릭스에서 출시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좀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게임은 카드를 내려놔서 카드를 가져오는 게임인데 약간 고양이 목에 그 방울 나는 것처럼 이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음식 카드를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은 이 방울의 개수 한 만큼 어떤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그
고양이의 발자국만큼 어디까지는 음식을 못 가져오는 거죠. 이 고양이의 벗어난 앞선 카드들은 이제 점수로 획득이 되는데, 당연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카드일수록 점수가 적고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요소일수록 점수가 높은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로우 리스크로 안전하게 먹을 것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잘 담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타일이, 음식 타일이 이제 매번 바뀌거든요, 시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위험해졌다가 어떤 것들이 또 안전해졌다가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제 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도 재미난 요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룰 영상 보시면은 룰 영상으로도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된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다 싶으시면은 즐겨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카드시티입니다. 일꾼 놓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황기영 작가님께서 만드신 게임입니다. 카드들이 이렇게 도시 카드들이 있고요. 1, 3, 5, 그러니까 뭐 이제 1원, 3원, 5원의 카드들이 있고요. 턴 오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단계에는 이렇게 건설을 해서 뭐 비용을 내고 이 농장을 가져오고 내 거 마커를 표시하는데, 이게 공용으로 배치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내 것만 배치하는 게 우리 마을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 건설들을 배치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액션이라든지 뭐 환전이라든지 이주, 노동, 이런 다양한 액션들 중에 그 5가지 액션들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시설 액션, 그러니까 내가 지은 건물에 일꾼을 배치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일꾼을 배치해서 그 건물의 능력을 사용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 능력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산업 보너스라든지 길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40분에서 60분이니까 약간 플레이 타임은 패밀리 난이도 기준이긴 한데요. 어떤 건물들을 사와서 콤보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효과들과 어떻게 배치해서 콤보를 짜느냐에 또 맛이 있기 때문에 15,000원의 가격에 비해서는 좀 묵직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 스톡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주식 게임이에요. 카드로 즐기는 주식 게임인데, 재미난 게 우리가 이제 카드 게임 중에 유명한 펭귄 파티라는 게임 있잖아요. 5가지의 주식을 깔고 나서 그 위쪽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5장이 다 깔리지 않아도 2장만 있어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장은 모두 다른 종류로만 깔려야 돼요. 왜냐면은 카드를 올릴 때 그 밑에 2장 중에 있는 카드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펭귄 파티의 그런 룰하고 비슷한데, 펭귄 파티는 위로만 올라갔다면 이 게임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으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올라가고,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라운드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카드가 어떤 거는 뭐 조금 오래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배치된 카드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카드에 그려진 그 숫자들이 그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자신의 손에는 2장의 카드만 남게 돼요. 결국은 내가 파란색 카드를 많이 놓고 싶지만, 그러려면은 파란색으로 내가 돈을 벌게 되려면 파란색 카드만 또 손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내 손에 남은 2장의 색깔의 주식 카드가 이 현장에 배치된 가치만큼 돈으로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어떤 거 보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돈을 버는 게임인데, 되게 신박하게 잘 연결한 것 같아요. 이 요소랑 2장만 남겨야 된다라는 그 요소를 잘 넣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카드는 플러스를 놓겠죠. 높은 수를 놓겠죠. 그리고 상대편한테 좀 주고 싶은 건 마이너스를 놓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주식 게임인데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이 게임. 황기영 작가님의 게임이네요. 저 자세한 이제 규칙 같은 경우는 이 룰북이 또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간단한 주식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탕수육입니다. 오, 그래픽 퀄리티 봐. 야, 그래픽 디자인 역시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있으신 팀과 없는 팀은 역시 뭔가 좀 보여지는 때깔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농록이라는 그 팀이 만든 게임인데요. 탕수육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로 하잖아요. 탕수육. 이게 그럼 탕수육 그렇게 말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내는 건데, 재미난 거는 뒤집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핑 요소 게임입니다. 탕일 때 탕 카드를 놔도 되고, 없어요 내 손에.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해야잖아. 어쩔 수 없이도 내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탕수육 나서 이 새끼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전해서 확인을 했는데 틀리면은 이제 카드를 더 먹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카드를 내려놓다가 이게 탕수육이 다 주문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배달이요 해가지고 배달 먼저 외친 사람이 확인해서 탕수육 글씨가 다 들어가 있으면 배달도 성공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블러핑과 분패 관리 그리고 파티 요소가 잘 담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판매 가격은 9,000원에 현장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게임은 잘 먹힐 것 같아요. 술 게임으로도 그렇고. 자, 다음 게임은 코스믹 클래시입니다. 게임도 가격이 아주 11,900원입니다. 예, 12,000원이 아니고 11,900원.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역시 시연하고 구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여러 가지 뭔가 약간 디테일한 수치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좀 신뢰감이 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수치를 보면은 1대1 비대칭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4개의 다른 종족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앞열, 중간열, 후방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장까지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라운드가 끝나면 뒤집어진 카드를 모두 공개해서 라인별에 적힌 숫자를 합산해서 숫자가 이긴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이제 맨 1번,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은 카드를 앞면으로 내려놓고 중간에 가운 3개의 열은 뒤집어서 놓는 그런 블러핑 요소가 또 있게 되고, 왜냐면은 게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저 종족과 내 종족에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된 카드를 보면은 저기는 지금 어떤 카드를 아직 안 냈네, 이런 카운팅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은 블러핑으로 좀 놓는 그런 요소를 좀 준 것 같아요. 3개 중에 2라인 중에서 먼저 승리한 사람이 라운드에서 승리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은 종족별로 특색이 이제 어떻게 담겨 있느냐가 또 핵심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좀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4개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담은 종족들 간의 대결인데, 게임이 괜찮으면 이런 게임은 또 이제 연달아 계속 확장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카드들도 나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즐겨보시고 진짜 괜찮다 싶으시면 이런 게임들 또 한번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은 라스트 페어리테일 확장팩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스터피스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인데요. 요거는 동화 판타지고 기본판이 36,800원입니다. 역시 가격 책정이 지금 좀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 아까 퍼센테이지 체크도 그렇고 이과 계열이야, 이과 계열. 일단 확장팩이 이제 시연, 확장팩은 시연이고요. 본판은 이걸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비대칭 카드 전략. 게임은 서로 1대1로 대결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마다 이렇게 고른 캐릭터마다 그 캐릭터의 기본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승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들장미 공무주 같은 경우는 방해물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승리하는, 그래서 방해물 카드를 다 부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승리 조건이 다르다 보면은 동시에 완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행동하는 턴, 그러니까 액션은 서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액티브로 진행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물 카드들이라든지 보물상자라든지 황금 카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을 통해서 TCG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G의 느낌을 담고 있는데, 턴 시작부터 카드 사용하고 행동을 하고 방해물을 배치하고 패를 버리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본 행동 중에 이렇게 상대방 방해물을 파괴한다든지 방해물 카드를 확인을 한다든지, 왜냐면 방해물을 이렇게 비공개로 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해물 카드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캐릭터가 성장 토큰이 돼서 캐릭터가 점점 레벨업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추가가 됐어요. 난이도가 좀 룰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완성도가 제법 있는, 완성도가 좀 탄탄한 그런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장에서 한번 즐겨보시고 이것도 관심 가지시면 함께 기본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매직 넘버 11입니다. 자, 매직 넘버 11은 플루토 게임즈, 이번에 주봉환 작가님께서 이렇게 회사를 하나 새로 이제 게임즈 회사를 만드셔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요. 매직 넘버 11 축구 테마의 게임입니다. 제가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이제 판매는 하지 않고요. 다만 현장에서 시연을 해보고 펀딩 알람을 해서 펀딩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때 가격까지 아마 정확하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보드판에서 각자 카드를 배치를 해나가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배치하다 보면 그 카드와 카드 사이에 각 외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아이콘들이 완성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룰 영상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 아이콘이 있으면 슈팅을 시도해서 슈팅 아이콘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편은 수비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수비 아이콘이 더 많으면 골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공격 슛을 했을 때 공격 아이콘이 더 많으면 골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그냥 보여지는 카운팅 외에도 이렇게 각자 보너스 카드, 별 카드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공격력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제 방어력을 강화한다든지, 이거 이제 시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너지 카드를 더해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수도 시너지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 제목이 매직 넘버 11이잖아요. 그래서 공격력의 숫자를 딱 11로 맞추면은 무조건 골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 손에 있는 카드를 맞춰서 11 만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카드를 항상 뽑습니다. 그래서 뭐 운 좋게 나는 11이 안 맞춰졌는데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1을 맞춰서 놨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꽁은 둥글다, 뭐 이런 명언이 있듯이 이렇게
항상 무작위로 추가되는 시너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가 나올지 공격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쳐졌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는 이제 시너지 카드를 더 뽑아서 내가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최대 5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드필더들은 시너지 카드를 통해서 공격을 강화할 건지 내 취향에 맞게 아니면 수비를 강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요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이제 주도권이라고 해서 이 주도권만큼 시너지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공격과 수비의 카운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카드의 카운팅과 그 다음에 몇 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는 이 주도권으로 주도권을 올려놓으면 내가 이번에 시너지 카드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카드를 내려놓는 건데 하나의 요소를 많이 낼 수는 없는 거죠. 한 카드가 갖고 있는 아이콘이 1, 2, 3, 4, 6개의 아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플레이는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만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그런 요소가 또 제약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된 시너지 카드의 더미가 다 떨어지면 전반이 끝나고 또 다시 후반까지 해서 득점을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이 게임은 완성도랑 짜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또 올린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담당해가지고 그래픽적인 완성도도 좀 좋은 것 같고 캐릭터들마다 또 이런 특수 능력들도 있어서 이 게임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그때 용사가 나타났다입니다. 요거는 두부선비 아이디인가요? 팀인가요? 두부선비 아이디시군요. 네, 두부선비님께서 만드신 게임인데요. 게임에서 시연하고 현장 판매하는데 아직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되지만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임이 재밌습니다. 이거 약간 눈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눈치 요소 있는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데 마왕 카드가 있고요. 그 마왕 카드에 맞게끔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점점 내려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마왕의 체력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악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0을 만든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막 때리다가 후반 가서 이제 누구가 한 방에 데미지를 넣거나 아니면은 짠타 나왔을 때 내가 놓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우선 정확하게 룰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겠구나 정도만 알고 정확하게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카드들이 있고 캐릭터 카드마다 또 능력이 또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변수가 작용되는지에 따라서 파티 게임으로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다음 게임은 사라진 선생님입니다. 송원일 작가님께서 세 가지 게임을 다 내셨어요. 그래서 사라진 선생님, 루시드, 레거시인데 이게 한 번씩 들어가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미스터리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크라임 씬류의 게임인지라 게임이 이렇게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마다 이제 역할을 나눠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5에서 6인인데 아무래도 이런 크라임 씬류의 게임들이 최대한 사람들을 꽉 채워서 즐겼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5에서 6이긴 하지만 6명이서 꽉 채워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게임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마다 캐릭터를 나누고 갖고 캐릭터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이제 롤플레잉 역할을 그걸 수행하는 거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선생님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아이들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나 살인을 배제했다. 테마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나머지 또 게임들도 약간 그런 류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루시드라는 게임이고요. 요것도 현장 판매지만 아직은 이제 가격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레거시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시연도 안 되고 현장에서 그냥 판매만. 왜냐면 크라임 씬류는 뭐 시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연은 못하고 그냥 현장 판매인데 이거는 아직 이미지가 없고 그냥 출시가 될 것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일 작가님의 이 미스터리 롤플레잉 게임 3종이 이제 현장에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그랜드 서퍼스입니다. 이 게임은 그 PMP 최근에 저번 달이었나요? 그 PMP 공모전에서도 출시가 되어서 한번 봤던 게임이긴 하거든요. 강동민 작가님의 게임입니다. 주사위와 종이와 펜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판매 가격 6,000원이고요. 서퍼의 그 파도를 이렇게 종이를 접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지점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 튕겨가지고 주사위를 굴려서 그 멈춘 지점에 따라서 이제 효과들이 발동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거기다 플러스 약간 그 예전 우리 추억의 그 뱀주사위 같은 느낌? 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화살표에 그려진 칸에 멈추면 그 화살표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점수판이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끔
계속 올라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도중에 이렇게 잡히면 이제 꽈락이 되는 겁니다. 중간 탈락이 되는 거죠. 우선 소재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컨셉이 굉장히 독특한데 실제로 했을 때는 과연 어떨지. 그냥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뭐 즐겨도 되지 않나 싶겠지만 또 이제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좋은 종이 재질하고 그다음에 주사위랑 이런 구성물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즐겨보시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종이가 아니라 이제 3D 프린팅으로, 종이는 약간 약할 수 있잖아요. 종이 재질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3D 프린팅은 더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고 뭔가 탄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요걸까지도 시연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PNP 한 장짜리 공모전에서 올해 이제 우수상 그리고 아름다운 게임상을 받은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독특한 게임 또 한번 즐겨보고 싶으시다 보면은 또 인디보드 게임 마켓이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또 일반적인 커머셜한 느낌 말고도 오리지널 독창적인 게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딱 걸맞는 또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랜드 서퍼즈는. 그리고 다음 게임은 전투 용병의 시대입니다. 이 게임은 카드 게임, 그 다음에 덱 빌딩이라는 말이겠죠. 덱 빌딩이라든지 뭐 덱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시연은 하지만 현장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 4종류의 종류 덱이 있고 그 덱을 가지고 상대편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 이제 규칙이 제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연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작가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TRPG라든지 TCG 게임이라든지 덱빌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게임인지 대충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의 라이프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이제 공방전 게임이다 보니까 어떤 또 이 게임만의 매력이 있을지는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은 이너사인입니다. 이너사인은 글쓰기 파티 게임입니다. 이상돈 작가님의 게임이고요. 역시 시연하고 이건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펀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이 질문 카드를 뽑아서 이 질문자가 그 질문에 가장 뭔가 뽑을 것 같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젖먹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점성술사라는 그런 테마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월 1일 만우절인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이 답변을 좋아하겠지라는 것을 쓰는 거죠. 그 질문자가 참여자들이 쓴 답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과 같은 단어를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독창적으로 글도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텔레파시류, 상대방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로 적는 파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토트의 퍼즐입니다. 이건 추상 전략이고요. 실시간 코딩, 너트구림님께서 만드신 게임인데 시연만 하고 역시 현장에서 판매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게임은 뭐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고 약간 이집트 테마. 토트가 이집트 신화에서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데 게임의 메커니즘이 제법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여러 명이서 즐길 수도 있는데 게임을 보면은 문제가 이 형태로 돼야 되는데 파란색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들을 배치를 할 때 토큰들이 리버스가 되면서 뒤집어져요. 이 형태에서는 X지만 얘가 이쪽 칸으로 가려면 뒤집어서 O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O는 또 X가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하고 건너뛸 때는 뛰어넘은 채로 또 뒤집어집니다. 이 형태가 O로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문제를 맞춰서 그럼 두 번째 카드에 펼쳤을 때는 이 X존에다가 놔서 O 한 번, X 한 번, O 한 번, X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가 되는 거고 그 도형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색깔 카드 같은 경우는 그 도형으로 이루어지되 그 색깔 사이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색깔 토큰이. 상당히 그 룰만 들었을 때 직접 우리가 막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막 퍼즐하는 것처럼 그런 요소가 있고 여러 명에서 즐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코시에 로봇처럼 서로 그걸 보고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몇 수 만에 저걸 완성시킬 수 있다를 말하는 거죠. 도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난 이거 7번 만에 움직여서 저거 될 것 같아. 나는 5번 만에 움직여서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낮게 부른 사람이 그걸 시연을 해보고 정답이면은 정답 아니면은 이제 다시 배치해서 다음 사람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리코시에 로봇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게임이에요. 이거 뭐 레이지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토트의 퍼즐 아쉽게 이제 현장에서 판매는 하지 않지만 행사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랴부랴 그림 일기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해요 작가님께서 만드신 카드 클라이밍 파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연은 하고 현장 판매는 하지만 아직 그 판매 가격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이제 클라이밍이니까 손털기겠죠. 이렇게 손패를 나눠 갖고 이 패를 가지고 보면 패 옆에 이렇게
파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의 숫자만큼 배팅을 먼저 해서 토큰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카드도 존재가 해서 내 턴에 내 손패 카드를 내거나 아니면 특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수보다 더 높은 수로 내서 계속 밟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낸 카드가 모두 패스해서 내 카드가 돌아오면은 이제 그 트릭이 끝나고 다시 내가 새롭게 트릭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를 계속 내려놓다가 한 명의 꼴찌가 남을 때까지만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꼴찌가 남은 사람만 손에 카드가 남고, 꼴찌가 남은 손카드는 이제 1등으로 탈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탈출 순서대로 표에 따라서 이제 배팅한 토큰을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만큼 이제 라운드를 진행해서 토큰 숫자를 모두 더해서 총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방학이라는 테마로 입혀졌고, 지금은 아직은 일러스트가 이렇게 없이 그냥 숫자로만 적혀 있는데 테스트용 이미지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지금 이미지 자체가 실제 행사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행사장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해오 작가님께서 또 인디언 포커 폭탄 돌리기에 파타타 바타타라는 게임입니다. 이 하타타 바타타는 일본 도쿄 게임 마켓에서도 판매가 됐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구성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연하지 않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2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유튜브로 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디언 포커 방식처럼 카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인사를 서로. 상대편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카드가 고구마가 있고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는 잡혀가지고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문양이 없는 건 특수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뽑으면은 특수 카드가 되면 이거는 이제 효과들이 발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구리 카드가 3장이 나오면 이제 그때 종료가 돼서 내 이마에 있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고 있었던 카드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밀 카드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카드 옆에 검정색이면은 공급처에서 점수를 얻고, 빨간색으로 내가 감자였으면은 상대편 걸 뺏어오는 그런 약간 소소한 재미도 담았어요. 약간 눈치 게임 이것도. 그리고 타이밍상 너구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땅이 이제 게임을 좀 흘러가다가 상대편은 고구마를 들게끔 만들고 나는 감자를 딱 정확하게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파티 게임입니다. 그 인디언 포커의 룰을 잘 적용시킨 것 같아요. 현장에서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게임은 타임 카지노라는 게임입니다. 자, 타임 카지노는 배팅, 블러핑, 덱스터리티, 셋 컬렉션이라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고, 라이언 킴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연과 현장 판매 모두 가능한데 이제 판매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자를 위한 컨셉인데요. 우선 이게 이제 룰이, 이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게임에 대한 소개는 좀 그렇지만, 이게 느낌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초시계와 숫자 카드로 강한 패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라운드 카드를 받고 공용 카드의 3장으로 이걸 보고 패를 만듭니다. 내 걸로 포커를 만들듯이. 공용 카드가 공개된 후 5장으로 가장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시계로 멈춰서 그 초 뒤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도 뭔가 패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약간 운적인 카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는 경우는 초시계를 정확하게 멈춰서 그것도 가져가는 그런, 또 약간 피지컬,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지컬과 블러핑 그리고 심리전이 잘 어우러진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기획과 게임의 메커니즘 얼마나 잘 녹아들었을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연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은 루멘 콘덴서입니다. 루멘 콘덴서는 역시 대전 격투 게임이고요. 페르소스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그 인디 작가님들이 그 TCG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카드 게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시연되고 현장에선 판매하지 않는데 2만 원 정도가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선구매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아마 현장에선 판매하지 않는데 예약 받아가지고 배송을 할 생각인가 봐요. 우선 그래픽이 없네요. 없고, 텀블벅에서 텀블벅에서 이미 끝났었는데 그럼 게임이 배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저마다 각자 캐릭터 덱을 골라가지고 그 캐릭터 덱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먼저 0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재밌는 게 동시 진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카드를 내려놓고, 이거 유튜브 자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카드를 서로 내놓고 동시에 냈으면은 서로 또 내놓고 동시에 오픈을 해서 공격과 수비 혹은 이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서로 공격을 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공속 또 보고,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들도 체크를 해서 회피기를 쓴다든지 뭐 카운터를 먹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공격을 데미지를 넣어서 데미지가 다 0이 떨어지면은
죽는 거고, 데미지가 또 입혀져서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데미지가 떨어질수록 내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핸드 카드들도 많아지고, 내가 핸드를 가져올 때도 이게 랜덤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보여져 있고, 서로 덱들을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내가 어떤 카드를 리필하는지 상대편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거 챙겼구나,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막아야지 혹은 이걸로 해야지, 이런 약간의 심리전들을 완전히 오픈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공방을 잘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여기 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느낌, 덱마다 이제 어떤 특색들이 있는지, 밸런스가 어떤지는 또 여러분들이 질려보셔야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던전 365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이주화 작가님께서 만드신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연은 하지 않아요. 시연은 없고, 왜냐면 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장 판매를 하는데 판매 가격이 2만 원인데 이 가격이 여러분 게임 가격이지만 달력 가격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에요. 달력과 게임을 절묘하게 섞여놓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되면은 이제 2024년 1월이 되면 이렇게 말을 올려놔요. 말이 있으면은 그 줄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마디로 던전인 셈입니다. 6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주사위에 맞게끔 하루에 하나씩 몬스터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내가 하루에 잡으면은 뭐 넘어가고, 잡으면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 한 달 동안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생명력이 0이 되면은 더 이상 그 몬스터를 잡지 못하고 잡은 만큼이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의 점수가 쌓이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내가 잡은 총 몬스터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365점이 만점이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내가 물론 못 참아가지고 계속 던질 수도 있겠지만, 게임의 묘미는, 이거는 작가님도 여기도 썼지만 그 하루의 운세 운세를 보는 것처럼 하루에 눈 떠서 오늘 며칠이지, 눈 뜨자마자 한번 하고 하면은 거의 1년에 365일 보드게임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몬스터 같은 경우는 뭐 보상으로 잡으면은 이제 물약을 얻어서, 물약이 생기면은 추가 생명력이 생기는 셈이고요. 내가 이제 몬스터, 이 줄에 있는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위치한, 그러니까 그날의 몬스터는 좀 더 잡을 때 이득을 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주사위가 잡으려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주사위가 4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합쳐서 그 숫자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줄에 있는 몬스터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현재 위치한 몬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 뺀 3개만 있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신박한 1인용 주사위 게임 던전 365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끄적끄적 해적단입니다. 끄적끄적 해적단은 시연은 하지만 현장에선 판매하지 않고 판매 가격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펀딩이 됐으니까, 펀딩에서 보면 22,000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방식이냐면, 내가 카드를 내요. 그럼 카드에 이 그려진 배치만큼 배를 그립니다. 배치를 하는데 이 섬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섬 주변에 배가 누가 많은지 영향력 요소로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그리고 어떤 배를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 본거지 시트에다가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중앙에 보너스를 체크하게 되면 또 하나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점수를 먹는 것도 있고, 선술집 같은 경우는 선원이라든지 갑판장 이런 것들을 해서 체크되면은 초반에 세팅된 이런 특수 능력의 카드들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뭔가 이제 콤보로 게이 시트도 많이 체크해 나가고, 이 영향력 요소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내 배들을 많이 배치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그리고 특수 능력 같은 게 재밌는 게, 이렇게 X는 상대편 배를 부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부수는 걸 방해하는 거고요. 요 하트는 상대편 배를 4배로 만드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요소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그 게임을 한번 즐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얼수 곶감전입니다. 이 얼수 곶감전 같은 경우는 우선 시연은 하고요. 현장에서 12,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제 심리전, 그리고 카드 대전이라고 하는데, 아쉽게 이게 지금 그 유튜브 링크를 달아놓은 게 링크가 깨졌어요. 작가님이 혹시 이거 지금 이희수 작가님 이거 보신다면은 링크가 이게 지금 이렇게 깨져가지고 요거를 다시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전용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도 2인 전용인데 여기는 또 2에서 6인까지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3개를 사서 이렇게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체크를 한번 다시 수정을 해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게임을 구매하러 또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조금 더 그 현장에서 작가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구성물들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 내용만으로 보고는 뭐 어떻게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행사 전에라도 이게 수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멀팝입니다. 애니멀팝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나온 게임이에요. 요거는 1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고 시연도 가능하고 현장 판매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3,000원에 판매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는 동물 그림, 뒤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게임으로 여러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5가지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배치해서 약간 뭐랄까 색 콜렉션처럼 색깔을 맞추고 같은 동물을 떨어뜨려 놓고 이런 류의 게임들도 있고요. 아니면 뒷면에 수를 활용한 그런 게임들도 있어서 애니멀 캐릭터 모으기, 뭐 100만들기 게임, 짝꿍 찾기, 동물농장 게임, 애니멀 매트리스 게임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종류의 게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아이들 대상으로 게임을 좀 하고 교구로서 좀 사용할 게임들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너의 마음을 보여줘입니다. 이 조은진 작가님께서 이렇게 2가지의 게임을 준비하셨는데요. 요거는 시연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곤 합니다. 그런데 예약받고 추후 발송이라니까 가격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딕신뉴의 같은 게임이에요. 여러 가지 그림 카드들이 40장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장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들이 끌리는지 그걸 골라서 관련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요소? 왜냐면은 점수라든지 그런 요소가 없고 나는 이걸 골랐어. 왜 넌 그걸 골랐어? 난 이거 이러이래서 골랐어. 약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담기 그림 카드라는 의사소통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만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성평등이라는 이제 지금 요즘에는 되게 중요한 또 화두긴 하죠. 그래서 양성평등을 테마로 보드게임을 만드셨는데 보드판이 있어요. 그래서 보드판이 4개의 구역에 그 각 분야에 걸맞게 양성평등, 그러니까는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그런 요소들을 카드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말이 멈춘 지역에 그 카드를 펼쳐서 그 구문을 한번 읽고 그 카드가 내 것이 되고 멈춘 지역의 이제 효과에 따라서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진다든지 아니면 몇 칸을 더 간다든지 약간 이런 추가적인 보너스 요소가 있어서 이거 카드들이 이제 장당 1점이 되고요. 그리고 네 분야의 카드를 다 모았다면 그게 셋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1점에서 5점이 돼서 가장 점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건 이제 승부 요소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남자니까 남자로서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문구를 담아서 놨다고 해요. 약간 교육적인 교육 테마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갤럭시 트레인입니다. 자, 이 게임은 표재열 작가님의 게임이고요. 2인에서 4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시연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현장에서만 판매하고 10,000원인데 좀 아쉽긴 해요. 시연을 한번 해서 즐겨보고 싶을 것 같은데 시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싶긴 해요.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보시면은 보드라이브에서도 현장에서 나와서 게임 그 행사에서 여기 보드게임 콘 게임 작가 중 게임 플레이에서도 게임을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이 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기차를 연결하기도 하고 손님들을 탑승시켜서 그 손님들이 점수가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재미난 게 저마다 다른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손님 같은 경우 3명을 모아야 10점이 되는 거고 보라색 손님 같은 경우는 2점이긴 하지만 내 턴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보라색 손님을 내면서 보정치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보정치가 되고 파란색 손님은 그냥 디폴트 그냥 혼자 3점이 되고 빨간색 손님은 이 친구가 좀 재밌는 게 그냥 손님이 2점이긴 하지만 상대편과 같은 지역에서 말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을 던져서 뒷면이 이제 공격 성공면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성공하면은 그 상대편의 손님을 빼앗아 오는 그런 약간 어그레시브한 요소도 담겨져 있다고 해요. 저마다 돌면서 내 기차도 늘리고 손님들도 태우고 돌면서 그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에다가 손님을 내리고 해서 점수를 먹는 론델 방식이라고 하죠. 주사위를 던져 돌리는데 주사위 3까지 있고 제법 재밌게 즐길 수 있는 10분 15분 내로 끝나는 그런 필러 게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파티성도 어느 정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한 필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역시 한번 이 게임 갤럭시 트레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2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그 베이스볼인데요. 실버건 작가님과 제스로 작가님 두 분께서 만드신 3D 야구 게임입니다. 이거 행사장에서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연하고 현장 판매까지 하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9회 말 투아웃 약간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 마지막 승부를 짜릿하게 대결하는 게임이고요. 타자와 투수의 대결이고 재미난 게 이 투명 카드지 이게 좀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타자는 타자면을 보고 투수는 투수면을 봐서 주사위를 우선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 9까지 보고 6이 나오면 6 여기다가 공을 배치해요. 그러면은 타자도 대충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아는 거죠. 왜냐면 날아오는 걸 봐야 되니까. 9칸 중에 완전히 랜덤은 아니고요. 이걸 기준으로 투수는 여기서 어디로 더 움직일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결정하고 타자는 방망이를 3칸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려도 되고 대각선으로 때려도 되고 위로 가로로 때려도 되고 세로로 때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카드를 쏙 빼면은 공이 있는 곳에 방망이가 배치가 되면은 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파워 토큰이라는 걸 서로 비딩을 하게 돼요. 배치를 해서 투수도 파워, 타자도 파워를 배칭해서 맞았으면은 수치의 차이만큼 해서 1이면 1루타, 2면 2루타, 3이면 3루타, 4면 홈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이 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타자가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 일부러 안 맞게 밖으로 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배치를 안 하면은 이제 그건 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은 여기로 던졌는데 타자가 스윙을 하면 그 헛스윙이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요소도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요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킬 토큰도 있어서 여러 가지 타자는 타자, 투수는 투수대로 이런 스킬과 특수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카드와 어떤 투수의 대결인지에 따라서 재미난 리플레이성을 자랑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그마그 베이스볼 3D 야구 게임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즐겨보시고 그 매력을 한 번만 즐겨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다루지 못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국에 돌아가서 2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